앞으로 뉴 30년 새 교육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교육 예산이 제가 알기로 100조가 넘습니다. 국민들이 다시 교육의 희망을 가지셔서 종이 교과서하고 똑같다. 그러면 몇 조 했습니까? 청소년들의 SNS 디톡스가 노웅래 의원 4선, 또 한 번에 간격은 있었지만 노승환 아버님이 또 5선. 그래서 그 두 부자가 거의 한 40년을 해왔던 지역에서 이제 정말로 수십 년 만에 저희 보수 우파 진영이 당선이 됐는데 접전이었습니다. 599표. 저희 자유 우파 진영의 정치가 마포에서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중점으로 보는 교육 경제 전문가고 저 같은 사람이 교육의 강사를 맡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우리 교육에 나아갈 바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뉴 30년을 담당할 새 교육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목표를 갖고 열공하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상임위원장이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교육 이슈는 다 제 어깨에 떨어집니다. 간사를 상대할 때도 있고 상임위원장을 상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또 교육 예산이 제가 알기로 100조가 넘습니다. 1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이 간사의 역할을 고민하는 정책과 예산의 총 조율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어로 쓰면 코디네이터 역할인데 재밌으면서도 바쁘면서도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교육의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교육이 과연 우리 정치의 중앙에 있는가 변방에 있는가. 저는 의대 정원 또 어떻게 보면 의료 이슈 있잖아요. 교육 이슈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 이슈가 언제부터 이 정치권과 국가 담론의 변방으로 빠져들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너무 많은 분들은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아메리칸 드림이 깨졌다고 하고 코리안 드림은 더 전에 깨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득 격차, 그다음에 서울과 지방의 격차,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간의 격차, 농가와 이과의 격차, 여러 격차들에 대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한번 건드려보고 싶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공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말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공교육 과정에 있든지 대안학교에 있든지 홈스쿨링을 하든지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원과 예산과 모든 관심은 공교육 중심입니다. 검정고시 보는 친구들이 죄는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는 검정고시를 되게 좀 안 좋은 것으로 표현한다든지 좀 빡한 것으로 표현하죠.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는 이제는 더 이상 기타 등급이 아닙니다. 대안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또 공교육과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서 대안학교에 좋은 게 있으면 또 공교육에 갖고 와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부가 이제 대통령 명 등등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지방교보금을 대안학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나름의 교육하는 방식이 있고 출석률이 중요하다는 이유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21세기는 샤워하다가 번뜩거리는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세대입니다.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한다고 세상 바뀌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출석률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무게중심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 안 되고 또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은 출석이라는 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걸 갖고 차별을 합니다. 이건 저는 만약에 소송 가면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찬양, 완전하게 지지합니다. 우리 사회는 무슨 기준으로 옳고 그름과 행동 양식을 판단하는가?
헌법밖에 안 나와요. 이게 좌든 우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 대한민국 구성원이라고 자기를 부르려면 대한민국 헌법의 존중, 아무리 국회가 싸움판이어도 헌법 밖에 얘기를 하면 이거는 반칙이고 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답게, 중학교는 중학교답게, 고등학교는 좀 머리가 굵으니까 헌법 토론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살아갈 나라의 기본 질서가 이런 거고, 헌법 교육은 너무 필요한 사람. 가야 될 길은 맞는 것 같아요. 챗 GPT가 이제 교육 현장을 흔들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 챗 GPT를 쓰는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쓰는 가이드라인이 아마 교육청별로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쓰고 있고,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중독이 심각합니다. 중독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작용도 이게 무식한 고민은 아니다. 이 현실과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고민거리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우리 교육계가, 우리 기성세대가 달성해야 될 KPI가 뭐 인지력을 높일 것인가, 뭐 문해력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창의력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단순 지식을 쉽게 더 할 것인가. 이 KPI에 대한 동의가 아직 없거든요. 이 수조 원의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차이?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 교과서하고 똑같다. 그러면 몇 조 왜 씁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필요하면 학제에 대한 유연성까지 고려하면서 양질의 의사를, 더 많은 양질의 의사를 가져야 되는, 필요하면 교육기관을 늘려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는 의대 교육을 받고 의사 안 해도 된다. 서양의 여러 나라들처럼 바이오 인더스트리에 그냥 확 뛰어들어가지고 창업하시다. 이게 열등한 것도 아니다. 의사 교육이 좀 더 넓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료계도 빨리 현실적인 절충 안에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통계를 보면 지방의대 졸업생이 지방을 이탈하는 약 30% 정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통계가 있습니다. 특정 의대 졸업생이 그 지역이 아니라 의사고시 합격하자마자 지역을 떠나는 25에서 35, 이 정도. 오히려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 같아요. 지역 졸업한 분들이 지역에서 개업하고 병원에 다니는 해제 혜택이라든지,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서 일할 때 숙박이 좀 차등화하는 그런 등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의 SNS 디톡스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 통계를 보니까 스마트폰 과실 의존 너무 많이 쓴다라는 건데, 우리 청소년의 거의 40%가 핸드폰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해외 사례를 봤더니 아차 싶더라고요. 이미 OECD 선진국에서는 앞다퉈서 이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과사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SNS 사용,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SNS 사용 중독,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 이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모든 인권은 기본적 권리, 근데 특정 분야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인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라는 건 전체 인권 프레임을 흔드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 인권은 청소년에게도 해용돼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에게만 해용되는 특별한 인권이라는 거죠. 학생 인권단체에서 아까 얘기한 SNS 제한은 학생 인권의 침해라고 반대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존중합니다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 이건 내 자유다 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하는 걸 인권 제한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권법은 과유불급이다. 대한민국처럼 아이들 교육하기 어려운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국가는 100조 원을 쓰고
우리 학부모들은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교육을 시키는 상황이고, 또 우리 학생들은 졸지 않고 코피나면서 미친 듯이 공부하는 상황. 우리 모두는 행복하지 않고,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한다고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교육 좀 바뀌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죽어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양면성을 가진 분야가 두 개입니다. 부동산과 교육. 집값은 내려가야 되는데 내 집은 올라가습니다. 교육은 다들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특출나면 좋겠다. 이런 양면성을 대응해야 되는 게 부동산과 교육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징이고, 또 더 애들도 또한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서도 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학부모, 그리고 저희 같은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즐겨서 애용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더 에듀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